조윤선 전 장관도 글쎄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옷 11벌 구치소에 반입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예. 네, 일단은 과연 11벌이 어떻게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느냐,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. 사실은 저도 놀라웠습니다. 이제 저도 좀 알아보니까 입고 있는 어떤 수의나 이런 것들은 한도가 있는데 예. 출정용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치소에서 따로 보관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따로 보관하는 곳에 본인이 입고자 하는 옷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옷 여벌 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11벌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상 보통 특검의 조사라든가 법정에 갈 때에 수의를 입고 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굳이 사복을 입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벌 또는 두 벌 정도만 필요할 겁니다. 뭐 환절기라고 한다면 봄옷 정도만 예비 여벌로 생각하면 될 것인데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벌까지 챙겼다라는 것.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윤선 전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생활비나 이런 것이 뭐 한 5억 원가량에 달한다라고 했었는데 구치소 안에서도 본인의 어떤 그런 생활을 좀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더 비판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. 예. 이현주 의원님, 네. 실제로 조 전 장관이 구치소 내에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구입하는데 영치금 113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저게 네. 가능한 일인가요?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안에 있으면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과자나든지 음료수 같은 경우는 직접 구매를 해서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저렇게 구치소에 오래 있다 보면 상당히 우울증 증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할 게 없어요, 사실은. 이게 왜냐하면 검찰에 왔다 갔다 자주 출석을 하면 검찰 수사를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검찰에서 가끔 한 번씩 부르면 나머지 시간은 사실은 혼자 방에서 혼자 지내야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사실 우리가 왜 사람이 좀 우울하고 하면 좀 단 걸 많이 먹지 않습니까? 음료수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조금 이제 우울함을 좀 잊는 경우가 많거든요, 실제로. 그리고 또 이제 책 같은 거를 많이 봅니다, 안에서는. 주로 네.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교회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많이 보고 또 이제 절에 다니신 분들은 이제 불경책을, 왜냐하면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이 책만큼 좋은 게 없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윤선 장관도 안에 있으면서 본인이 사실 지금 아까 옷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실 여성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예.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보루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본인이 직접 TV를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데 그것마저도 수의를 입고 가는 것 자체는 본인 스스로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이건 그런 부분도 있죠. 네, 그런 측면은 저는 좀 이해할 측면이 있다고 보고 또 안에서 있다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심리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극복해 보겠다 한 그런 취지에 저는 아마 이렇게 구매량이 좀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. 옷 11벌, 옷 11벌. 근데 조윤선 전 장관과 함께 김남국 변호사. 네. 블랙리스트로 기소됐던 김기춘 전 실장 옥중 생활도 또 하나 있는데 이분도 좀 세게 얘기한 게 옥사라는 단어를 썼어요. 네,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뭐 78세의 고령이고 그다음에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심장의 스텐스, 그 확장 그물망처럼 해서 심장의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어떤 분들은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,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고 활동량이 많지 않는 경우에는 좀 건강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측근에게까지 뭔가 이런 어떤 본인이 옥사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굉장히 센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보석 신청을 좀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실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절차는 다 했습니다. 구속영장 발부가 됐을 때 구속영장 영장실질 심사를 할 때에도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특검법에서 수사를 한 어떤 수사 대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법적 절차를 밟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허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기소 전에, 그러니까 공판기일, 첫 번째 공판기일 전에 보석 허가 신청을 조금 해보려는 어떤 그런 포석으로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를 외부로 조금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 면도 있겠지만 김기춘 실장은 그 상당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고 또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이념적 정체성에 있어서 자기 확신이 상당히 높은 인물입니다. 예. 자존감도 있고요.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옥사라는 표현을 썼기도 했겠지만 그 김기춘 실장이 과거에 어떤 공직을 내려놓고 집에서 있을 때 자택에서도 서재로 갈 때 꼭 양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출근하듯이
없을 정도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꼬장꼬장한 어떤 자기 어떤 관리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 추정해 볼 수 있는 자존감, 좌절감 예. 뭐 그런 것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고위 공직자로서 물론 지금 어려운 영어의 몸이 되었지만 거기서 어떤 그 자중자애하는 그리고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공직과 국가관에 대해서 이렇게 반추해보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였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. 90일 동안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됐잖아요. 네네. 이것 때문에 구속된 거물급 인사들이 굉장히 많죠. 많습니다. 예. 자, 다들 구치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하실 텐데요. 자, 유독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. 네, 바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얘기인데, 네. 자,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렸어요. 언론에 보도됐습니다. 네, 바로 조윤선 전 장관이 구치소 입수 후에 사실상 곡기를 끊고 귤에만 의존했다. 그러니까 귤만 먹는다는 얘기죠. 체중이 크게 줄었다.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. 영치금도 좀 넉넉하게 넣어줬다고 하고 남편인 박모 변호사가 늘 저기 한다는데 왜 저렇게 귤만 먹는다고 보십니까? 아마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에 있지 않는가 싶어요. 네. 사실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실 뭐 부러운 것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그런 데 들어갔을 때 특히 여자하고 남자는 좀 틀리거든요. 여자는 사실 뭐 어떤 그 본인을 꾸미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구치소는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. 또 머리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뭐 화장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. 또 뭐 샤워를 갖다 항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약간 폐쇄된 곳에서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건 아니고 이제 입맛이 없겠죠. 네. 입맛이 없으면서 귤만 먹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. 그런데 사실 귤만 먹게 되면 영양 결핍 현상이 굉장히 일어나지 않습니까? 탄수화물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굉장히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본인 자체가 만약에 저렇게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굉장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네네. 오늘 이제 아침에 그런 건강상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되면 결국 뭐 병과 관련해서 이제 보석 신청도 병보석도 가능하지 않겠어요? 있는데 근데 영치금 뭐 넣어준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다 썼다고 하는 걸 봐서는 어디 갔습니까? 아마 본인이 일부러 안 먹는다 이런 게 가능한 추론이겠죠.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단정적인 얘기할 수 없고 네. 아마 영치금 자체는 본인의 어떤 뭐 옷이 그 안에서 오는 수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질이 좋은 거랄지 또 다른 데는 쓸 수 있겠죠. 뭐. 네네. 영치금 떨어지면 계속 보충해 주니까 그 큰 문제는 아닌데 예. 문제는 그 월간지에 이제 모 월간지 어제 그저께 나온 월간지 그렇죠, 나오지 그렇죠. 않았어요.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요. 어떤 그 겁니까? 처음에 보면은 조윤선 그 안에서 지금 제일 잘 버티는 사람은 의외로 김기춘 실장이랍니다. 아, 김기춘 전 실장은 너 나이도 많은데. 이 근육 떨어진다고 뭐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뭐 그런 걸 누가 알려줬다 그러는데 계속 이러고 있대요. 아령 같은 거. 아령이 아니라 맨손으로라도. 아, 예. 그 이제 그분이 나이가 전에 들으신 얘기죠? 물론 전에 들었죠. 네네. 저희도 뭐 그쪽 관계자는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김기춘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버텨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손에 뭐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근육 운동을 하고 있고. 근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개 스트레스를 받아고 무지하게 뭘 많이 먹었대요. 아, 처음에 폭식을 좀 했다. 네, 그래서 또 들으신 얘기지만. 그래서 물론 네. 저도 뭐 그쪽 관계자 등등을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살이 많이 쪘다가 그 다음에 보면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부군 남편이 변호사 아닙니까? 그래서 네네. 상당 기간을 갖다가 아마 유명 로펌의 변호사. 로미로폰 변호사가 아마 부인을 위해서 아마 흔히 해서 그 보면 변호인 접견은 보면은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면회를 가게 되면은 뭐 1회에 3명 들어가고 한 번에 10분. 뭐 특별 면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. 그러나 변호사 접견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할 수 있거든요. 네네. 저녁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그 시간에 상당 부분을 갖다 남편이 어쨌든 심리적 흔들리지 않게 뭐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귤만 먹고요. 먹고 네. 싶으니까 다른 거 뭐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얘기도 들리네요. 네,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입소 초기에 약간 좀 감박 증상 같은 것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.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한 말이 지금 몇 시예요? 이 얘기를 처음에는 5분마다 옆에 물어봤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저런 그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네네. 감각적으로 좀 이제 그 무뎌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건데 사실 우리도 과거에도 그런 거 봤지만요. 그 남자도 이렇게 그 고위 권력
고위 권력에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뭐 재벌 총수라든가 첫 번째 감옥에 갔을 때는 그나마 어떻게 견디고 나왔는데 두 번째 구속돼 갖고 그 수감되는 과정에서 막 자해 소동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특히나 좀 이렇게 약간 특별한 뭐 신데렐라급 네네. 그 생활을 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저기 그냥 그만큼 힘든 거죠. 그러니까 막 자해 어떤 그 저기가 욕구가 일어날 정도로 힘든 거니까 네. 뭐 좀 인간적으로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지금 몇 시에 하는 것은 네네. 시간이 너무 안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. 접견 경험이 많이 있으시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살보시는 경험.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빨리 좀 가서 어떻게든 재판도 받고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뭐 자기가 볼 때는 한 5분이 뭐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나 보고 아까 우리 신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인선 전 장관은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도소를 굉장히 밥 먹듯이 들락거리는 사람은 교도소 생활 잘할 것 같죠. 그런데 그렇지 않다. 교도소를 한번 갔다 온 사람은요, 교도소 가는 걸 뭐 처음보다도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. 예, 그리고 한번 경험이 있어서. 그렇죠. 그래서 일단 또 들어가고 나면 처음 들어갔을 때 비해서 그냥 하루라도